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할선 힐링 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할선 힐링 하우스는 가정교육, 자아성장, 인체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심리건강, 신체건강, 자아개발 등 관련의 책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이시며 인체정화 프로그램의 장시인인 김세현 선생이 지으신 5%는 이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입니다. 인체정화, 건강혁명, 스스로 고치는 몸 이야기.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비만과 고혈압, 당뇨, 암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몸부터 정화하라.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비우고 새로 채우는 인체정화 프로그램.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챕터 3 소변과 체지방으로 대사를 체크하자 중에 6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칼이 합쳐진 말로서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도 한다. 식물 속에 든 파이토케미칼은 태양을 통해 합성되는데 강한 향을 통해 자신과 경쟁하는 식물이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종 미생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를 재생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파이토케미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향이 짙고 색이 진한 채소를 고르는 것이 좋다. 배추의 경우 고갱이 쪽의 색이 희고 바깥쪽 색이 푸르고 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햇빛에 더 많이 노출된 배추의 겉장에 파이토케미칼 성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과일 중에서는 포도의 색이 짙고 채소 중에서는 가지의 색깔이 짙다. 이런 보라색 식물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파이토케미칼이 일종인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이 강한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다. 알리신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암 발병률을 줄인다. 완두콩, 메주콩, 강낭콩 등 색깔이 다양한 콩에 든 이소플라빈은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흉내내어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곱게 만들며 골다공증을 막아준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파이토케미칼의 종류와 작용은 다양한데 그 중에는 효소의 작용을 도와 몸이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와 바이러스균을 죽이는 것도 있다. 뭐니 해도 파이토케미칼이 대량으로 포함된 것은 과일의 껍질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생채기가 많이 난 과일일지라도 속을 열어보면 과즙이 흘러넘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물의 껍질이 외부의 물리적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껍질이 없다면 과일은 조그마한 상처에도 쉽게 마르거나 썩게 될 것이다. 사과를 접시에 깎아 놓으면
금세 갈변하여 모양이 좋지 않게 된다. 사과의 부드러운 과육이 공기에 섞여 있는 산소에 침식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껍질을 까지않은 사과는 일주일 내내 공기 중에 놔두어도 갈변하지 않는다.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과일이라고 해도 하우스에서 재배한 채소는 금방 무르지만 노지에서 재배한 채소는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아도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햇볕을 많이 쬐는 과일일수록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잘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껍질은 햇빛이 과일에게 입혀준 갑옷이다. 갑옷을 입은 병사가 안 입은 병사보다 전쟁에서 살아날 확률이 높듯 햇빛을 많이 받은 식물일수록 생명력이 강하다. 햇빛은 식물일 뿐 아니라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나이 든 여성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되면 쉽게 골절이 생기는데 이는 골밀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골밀도가 비정상적으로 약한 상태를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 중 3명당 1명꼴로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서 물단식을 통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생기지만 햇빛을 쬐지 못한 경우에도 생긴다. 햇빛은 칼슘을 효과적으로 흡수시켜주는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준다. 햇빛을 못 볼 경우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 오줌으로 배설되어 버린다. 매일 간식으로 우유를 마시고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먹는다고 해도 햇빛을 못 보면 소용이 없다. 병원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비해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여성들이 피부 미용상 햇빛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햇빛이 자외선이 죽은 깨와 주름을 늘리기 때문이라는데 미용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환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일 것이다. 햇빛을 쬐게 되면 골다공증 외에도 여러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먼저 적절한 일광욕은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인체는 적정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각종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집중력과 창의성이 떨어지며 신체적으로 소화력이 둔화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인체는 자는 동안 스스로를 치유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소화기가 휴식에 들어가면서 대사계 작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순환 장애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을 열고 햇빛을 쬐이는 것이 좋다. 생체시계는 처음 감지한 햇빛을 기상시간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15시간 후부터 잠이 오기 시작한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분비되기 때문이다. 바깥 기온을 고려하여 오전 10시경 30분가량 일광욕을 한다면 태양 에너지 좋은 기운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식품 이야기로 돌아가자. 장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자 하는데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과일을 깎지 말고 껍질째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태양이 선물인 파이토케미칼이
궤양이 생긴 점막에 작용하여 상처를 더 빨리 아물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류 및 야채는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산성비 등 환경오염 요인이 지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는 비닐하우스 야채는 직사광선을 피해 곱게 기르기 때문에 모양은 그럴듯 할지 모르지만 햇빛이 제공하는 충분한 영양소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껍질까지 깎아내고 먹는다면 비싼 돈 들여 과일을 사 먹는 보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일이다. 팁. 과일 껍질에 묻은 농약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과일 껍질을 먹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식감이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다가 혹시 농약까지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일 것이다. 농약을 살포할 경우 직접적으로 과일 표피에 유해 물질이 닿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 경우 밀가루로 과일을 닦으면 상당 부분 농약 걱정을 줄일 수 있다. 밀가루의 고운 입자가 농약의 유해 성분을 강하게 흡착하여 물과 함께 씻어내리기 때문이다. 설사 약간의 농약 성분이 껍질에 잔존한다고 해도 과일에 함유된 펙틴이 농약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농약을 조금 먹게 된다고 해도 파이토케미칼이 이점은 농약의 부작용을 상회하므로 껍질까지 먹을 것을 권한다. 그만큼 파이토케미칼에 내재된 힘은 무한하다. 네, 저자가 오늘 나눈 내용에서는 식물에 내재된 영양소, 즉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식물 영양소가 과일 껍질에 아주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일을 제대로 드시고 계시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